벌써 수능이 끝났어요. 그쵸? 학생분들이 이제 지금 시기에 슬슬 많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선생님 오프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도 벌써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실 시기를 떠나서 자신이 조금만 생각이 해보는 학생이라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많이 질문하는 주제, 바로 뭐냐면,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을 갈까요? 혹은 선생님 저는 무슨 과를 갈까요? 많이들 질문합니다. 이제 특히 고3 학생들, 수능 끝난 학생들은요,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 놓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말해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일단 말이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자신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학과에 대한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뭘 모르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고 심지어는 학교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참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학생들은 지난 10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만 보면 달려왔거든요. 점수. 고등학교 때는 그냥 오로지 대학 보고 달려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이 교육 환경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시기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아주 큰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를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도 없고,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은 바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그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거든? 선생님의 지금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들과 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일단 자신에 대한 파악. 자신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 혹은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 그럼 매우 좋은 케이스죠. 사실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이런 애초에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라는 건 그럼 대학도 그러한 과목, 그리고 그러한 학과에 맞는 곳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신의 점수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싫어하는 과목조차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내가? 글쎄, 난 이것도 괜찮은 거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애초에 정감 가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수능 끝나고 시간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지, 공부할 때도 너희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 많잖아.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시간에 딱 1시간만 투자해봐요. 물론 1시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뭘 하는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 보면 벌써 또 실증 나요. 수학이에요? 수학 아니야. X축이 아니라, 이거 뭔 축이냐면은, 그래, X축이란 말을 없앨게. 여기는요, 자기가 잘하는 축, 잘하는. 그리고요, 이 축은요, 좋아하는 축, 좋아하는. 그러면은, 이 반대쪽은, 못하는, 이쪽은 싫어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크게 4 영역으로 나눠요. 뭐 하라는 걸까? 그치. 이제 너희가 하나하나 다 적어 나가는 거야.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뭘 적을까라는 거죠. 뭘 적을까? 여기에는 뭘 적을 거냐면요, 너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하나하나 다 돌이켜가지고요, 해당 모든 거를 다 적으세요. 하물며 선생님 저는 과일 중에서 사과가 좋아요, 딸기가 좋아요, 그런 것까지도 적어요. 물론 그건 도움은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적으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걸 물론 좋아했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것 중에서도 나는 주로 친구들이랑 놀 때 어떻게 나는 놀까라는 걸 내가 생각해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친한 친구들 2-3이랑 노는 게 좋나? 아니면은 많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나? 아니면 나는 혼자 노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노는 게 좋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노는 거를 더 좋아해. 노는 것 중에서도 이런 건 좀 별로야. 이렇게 아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라는 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나는 그때 친구들이랑 놀면요, 난 그랬었어요. 선생님 뭐 대장 노릇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뭐 소수의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했어요. 혼자 노는 건 되게 싫어했어요. 혼자 노는 거는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고 말았지. 약간 이런 파였고요. 선생님도 좋아했었던 거, 선생님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4-5번씩은 노래방 가고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뭐 인터넷 가수 같은 것도 활동을 하고요, 밴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제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무대에 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싫어하는 거, 막 선생님 어떤 것까지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제 뭐 영화를 봐도 좀 징그러운 거, 그때 나 제가 소우 막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소우같이 막 징그럽고 잔인하고 피 터지고 막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피 보고 나 이러는 거 되게 싫어했고요. 좋아하는 것도 이게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말고도 공부 같은 경우도 뭐 과목으로 가기도 했죠. 선생님은 수학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하여간 그러한 상세한 사항들을 다 적으라고. 최소한 이 하나하나의 카테고리에 적어도 근데 뭐 다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무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즉 자신이 좋아하기도 하면서 잘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20개에서 30개는 나오는 게 좋아요. 20개, 30개는 정도는 나오게 해가지고요. 이 정도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이쪽 파트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너희가 대학 선정하거나 학과 선정할 때 여기로 가진 않을 거거든. 아무리 주위에서 너희한테 막 뜯어 말리고 야 여기를 가라라고 해도 너희 절대 안 갈 거야. 왜? 너희도 그래도 나를 의지가 있는데, 여기나 여기 쪽도 한번 써놓긴 해야 됩니다. 중요하긴 해요. 너희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간 이거를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일단 내용을 적을 수 있을 만큼 다 적어.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적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삶을 좀 살아보신 어른들에게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나날 펼쳐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터놓고 말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깝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게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당장 선생님 현강 듣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 쓰겄고 선생님한테 갖고 와, 내가 봐줄게. 지금 이 영상 찍는 현강 학생들도 이거 지금 많이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나보다 인생 오래 살았고 직업에 대해서 이거저거 좀 아시는 분한테 갖고 가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걸 보고서 떠오르는 학과나 혹은 떠오르는 직업군이나 어떤 그런 파트가 있는지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절대 한 명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그 인생을 사신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4-5분은 찾아가세요. 4-5분은. 4명에 5명 정도의 조언은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 어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분이 계시고 B라는 분 계시고 C라는 분 계시고 D라는 분이 계셔. 그러면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만큼 있을 거야.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만큼 있을 거야. 이분이 말하는 것도 이만큼 있을 거야. 이분이 말하는 건 이만큼 있을 거야. 만약에 설령 이 모든 겹치는 것이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많이 겹치는 거 우선순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학과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보자면 요거 멍 때리는 시간에 1-2시간만 투자하면 요거 다 그릴 수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너희가 살아왔던 날들을 아주 꼬치꼬치 일기장 쓰듯이 적는 거예요. 최대한 정보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이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실 그런 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딱 영감이 얻을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고 나서, 그래,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다 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은, 자, 그럼 학과에 대한 선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학과랑 이제 대학에 대한 선정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기준점을 좀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래, 나는 어쨌든 뭐 선생님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난 수학 쪽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수학 쪽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수학도 사실 분야가 많거든, 그렇죠? 수학도 있잖아요. 통계 쪽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수학 교육과도 있겠고, 아니면 응용 수학 분야도 있겠고,
꼭 되게 다양하겠죠, 그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엄청나게 딱 꽂혀가지고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다. 뭐 그런 식의 정도의 강한 영감이 없으면은 이런 거 선택하느니 요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뭔 얘기냐면은 보다 통합적인 학과로 가는 것이 너희들 인생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간다라는 것은 이게 이 하위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위 분야의 학과로 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너희의 인생이 좁아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난 비교적 수학 선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식도 있었어요. 나는 수학 교육을 그러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학과를 가도 너가 원한다면 수학 선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교직이수라는 걸 하고 어쨌든간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그래, 굳이 지금 내가 아직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곁가지 알듯이 겉테두리만 아는 건데 그거 정도 아는 정도로 내 인생 앞으로 몇십 년, 최소한 3, 40년은 그 직업군에서 일할 거고, 그렇게 할 거를 지금 너희가 한 1, 2년 한 얄팍한 지식으로 그걸 디테일하게 선정한다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보다 포괄적인 것을 가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거 있죠. 더 포괄적인 거. 학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과학부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학교마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애초에 뽑을 때 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부로 뽑는 데도 있어요. 선생님 학교도 그랬어요. 선생님 학교도 학부로 뽑아서 1학년 때는 그냥 다양한 과목들을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 학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가능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보다 상이한 그 호안으로 가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들어보니까 수학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통계학과는 철과통이라는데요. 수학과는 취직 잘 안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대학이 언제부터 취업기간이 됐는지 참 통탄한 노릇이긴 하지만 터놓고 말해서 그런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할 거는 지금 시기도 아니고 한참 후야. 너희가 그쪽 관련해서 확고한 직업의식이 있다라면은 사실 취업하고자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알았어? 다시 말하지만 대학을 감에 있어서는 너희가 최소한 앞으로에 대한 직업 탐색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가는 것이든 간에 너희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되지, 취업률이 몇 %니 이런 거 지금 보고 앉았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그럴 나이는 아니야. 알았어요? 자, 그리고요. 대학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자면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름 들어본 어떤 서울 인서울의 어떤 대학과 거기랑 그 지방의 국립대인데 뭐 4년 장학금을 준대요. 아니면은 어느 대학에서 몇 년 장학금을 준대요. 아니면 등록금이 싸대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 여기지, 당연히 여기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너희가 지금 뭐 등록금 얼마 막 이런 거 신경 쓸 때인 것 같아요? 물론 너희가 집안을 되게 걱정하고 너희 부모님 끔찍히 아끼는 거 나도 알아. 나는 안 그랬을까?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짧은 시야적이에요? 너희 인생에서 몇 년 살아갖고 너희가 몇 년을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살 건데, 지금 당장 등록금, 물론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막 이렇게 집에서 등록금 당장 대줄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이런 좋은 학교 가기 뭐하고 조금, 그러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가든가. 그렇게 공부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차라리 그런 마인드면 재수를 내요. 너희가 등록금 그거 아까워가지고 혹은 뭐 지방에 거기서 좀 더 특별 우대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마. 너희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너희 부모님도 그거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차라리 너희 부모님은 조금 더 빚내서라도 너희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이란 게, 너희는 지금 너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거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책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그런 마음을 그래 이용해 먹으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갚아드리자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이름 들어본 대학 가세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준으로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대학 들어봤어. 이 대학 알고 있었어. 정도는 가야 돼. 지금 너희가 봤었을 때 막 저 무슨 어디 대학교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교도 거기도 저 점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면 솔직히 말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동생 내 친동생이 만약 그런 대학 간다면 절대 뜯어말리고 돈 주고서라도 이렇게 재수시킬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3 때 고3 그래 시기에서는 되게 많은 대학이 보이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인들의 눈에서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에서 보던 그 시각이 어느 정도 맞아요. 뭔 소리냐면 그냥 그런 대학 가느니 그런 대학 갔다 와서 졸업했어? 저 이런 대학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했고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 대학이 어디지? 전혀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가느니 여러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맞고요. 이름 들어본 대학 가는 게 맞고요. 진짜 대학교가 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진짜로. 까이 거 등록금 4년 해가지고 예를 들어 4천만 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알았니?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중에 너희들 갚든가 아니면 최소한 부모님한테 손 벌렸으면 부모님한테 갚을 요량으로 하세요. 제발. 하여튼 그렇게 대학에 대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이름 들어본 데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약간 좀 덧붙여서 알아볼 거든요. 혹시 이 학교에서 복수전공이나 혹시 이중전공이나 아니면 부전공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학교 알아볼 때 이 학교는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전공 같은 건 어떤지. 왜냐면은 너희가 대학 가잖아? 설령 나는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아까 말했었던 그 그래프 파악했다든가 너희가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놓고서 틀 짜놓은 데를 갖다 치더라도 막상 대학 가서 4년 기간 동안에 너희의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되게 허다해요. 왜냐면 너희가 되게 살아왔던 인생이 짧아서 그래요. 대학교 있다 보면은 되게 더 넓은 시야가 보일 것이고 많은 직업군이 보일 거야. 자, 그랬었을 때 이 제도가 너희들에게 구원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복수전공이 되게 자유로운 학교도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온 학교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온 학교가 복수전공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갔어요. 혹시 모르잖아. 내 인생이라는 게 난 수학 쪽에 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수학이랑 경제학을 복수전공했거든요. 복수전공은 말이야 이런 거예요. 너희한테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그 졸업장이 2가지가 나와요. 총 3가지가 나와요. 졸업장이 3가지가. 졸업장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3가지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선생님은 수학과랑 나는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했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졸업할 때 내 졸업장은 어떠냐면요. 수학과 졸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과 졸업장이 있고요. 수학과 경제학과가 동시에 찍힌 졸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인생을 할 때 이런 건 좀 웃기지만 선생님이 회사를 취직할 때는요. 경제학과 졸업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원 강사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수학과 졸업장을 했어요. 그런 식이에요. 너희가 대학을 2군데를 다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수전공은. 근데 부전공은 그렇지 못해요. 부전공은 어쨌든 간 너희가 처음 들어간 1전공은 무조건 졸업장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괄호 쳐져 있고 부전공으로 무엇을 했다 이 정도가 나와 있는 게 부전공이에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죠. 이러한 제도들까지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되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대학을 여러분 쓸 때 점수 맞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향후 머나먼 미래까지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에 대한 파악이나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그냥 선생님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이런 학교 가래요. 부모님이 이런 학교 가래요. 라고 해서 쓰는 거는요. 너무 여러분 인생에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잘 알아보고 누구나 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되길 선생님은 바랍니다.
이게 좀 좋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선생님이 또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